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우리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 이야기에 열광하죠. 일상이 지치고 힘들수록 떠날 날을 생각하며 견뎌냅니다. 우리는 왜 여행을 좋아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모든 여행을 나 홀로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제는 나 홀로 여행이 그리 신기한 세상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만큼 홀로 떠나는 여행이 많아졌죠. 홀로 떠난다는 건 홀로서기처럼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한 건 아닐 겁니다. 아주 작은 용기. 이곳에서도 스스로를 돌봤던 것처럼 조금 멀리 떠나서도 스스로를 돌볼 작은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아직 용기가 나지 않으신다고요? 오늘 용기 나눠드립니다. 지금 바로 드립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용기를 나눠줄 용자. 나무요정 정효정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효정 작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꿈과 희망의 세계로 안내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참 목소리가 우아하시네요. 아직 잠이 덜 깼습니다.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8시에 일어났어요. 보통 다른 분들도 다 8시, 7시, 6시에 일어나시겠지만 저는 보통 오전 6시에 잠을 자서 오후 1시에 눈을 뜨거든요. 아, 그럼 설마 오늘도 6시에 잠에 드셨다가? 아니요, 오늘은 적당 덕후를 위해서 제가 어제 일찍 잤습니다. 4시? 알겠습니다. 6시에 네. 자던 사람이 4시에 자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렇군요. 참고로 저는 오늘도 4시 반에 일어났는데 아, 네,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꾸 이런 얘기 하실 때마다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울지 마세요. 네, 아닙니다. 아니 뭐 저 나름 행복하고요. 네, 네. 즐겁습니다. 아주 네. 인생 그런 거죠. 뭐 제가 지난주에 녹음했던 방송분 편집본을 1차 편본을 먼저 보내드렸잖아요. 네, 원래대로라면 이제 방송을 듣고 나오셔서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 이런 얘기 해드릴게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녹음을 한참 전에 하고 있어서 네, 사실 녹음하기 전에 걱정되게 많으셨잖아요. 뭐 늘 걱정이 많은 편이에요. 뭘 하든. 아, 걱정봇. 네, 요즘 점점 더 단어도 기억이 안 나고 앞에 했던 말도 기억이 안 나서 녹음 후에도 걱정 많이 하셨고 그냥 편집을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방망이 깎는 노인인 줄 알았어요. 방망이 깎는 중년. 네, 아니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매일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어쩌려고 저러시나라는 업계인으로서 조금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피곤하게 사는 이유죠, 그게. 네. 네. 그리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원본이 훌륭하면 깎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어떻게 리액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아하시면 돼요, 아이처럼. 와,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실 분들을 위해 우리 라모요정 정효정 작가님 축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모요정 정효정 작가님은요, 대형 방송사에서 초고도 근면 성실과 자기 살과 피를 깎아먹는 프로그램만 전담하셨어요. 그러다 몸과 마음에 덜컥 병을 얻습니다. 인도로, 호주로, 캐나다로, 실크로드로, 스페인, 산티아고 등등등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지금도 주기적으로 다니시고 있고요. 주로 혼자 다니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엔 꿈이 어느 왕국에 가서 왕비가 되는 걸 목표로 정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저 농담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진지하십니다. 방송작가에 여행작가를 더한 삶, 그리 편하고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정효정 작가님이 내신 책은요. 당신에게 실크로드, 남자 찾아 산티아고 두 권을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라모요정님은 본인이 만든 콘텐츠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무엇인가요? 네, 둘 다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네. 제가 약간 이제 자기 컨텐츠, 자기가 만든 작업물을 보면서 혼자 도취하는 타입이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라도 있어야죠. 네,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이제 책이 나오고 이제 요즘도 가끔 제 책을 꺼내봐요. 그러면서 흠뻑 빠져서 읽습니다. 그건 너무 좀, 재밌더라고요. 그건 좀 너무한데? 아니 왜냐하면 뭐 썼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읽다 보면 네.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러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때는 이런 걸 정말 썼다고? 그때 나 천재였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을 했을까? 지금은 이렇게 사는데. 야, 이건 진짜 책을 냈던 모든 작가들에게 한 번은 듣는 네. 말인 것 같아요. 네. 한 명도 빠짐없이. 아까 소개하실 때 어느 왕국에 가서 왕비가 되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꿈은 접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왕비가 아니라 그냥 여왕입니까? 여왕이 되고 싶습니다. 아, 네. 퀸. 왜냐하면 네. 왕비가 되려면 필연적으로 옆에 허즈번드 킹이 왕이 있어야죠? 예, 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아서 네, 그냥 나라를 하나 새로 세우고 말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심지어 이제는 건국까지. 네. 네.
그렇죠. 오, 창업까지. 라모랜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라모랜드를 만들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분 진심이십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녹음하면서 저 굉장히 궁금했던 게 있는 네. 게요. 왜 그렇게 혼자만 다니시는 겁니까? 혹시 왕따신가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이걸 친구가 없어요. 아니 이거 예능으로 물어봤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받으시면 친구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피디님도 알고 계세요. 몇 명 이제 겹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네, 친구들. 네. 네. 그게 다예요. 설마 아니 그거 정말 손에 꼽을 정도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알고 지낸 사람들이 손에 꼽힙니다. 그거 열 손가락도 아니고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농담이고요. 사실 네. 친구가 없어서 혼자 다닌다라기보다는 혼자 다니다 보니까 그게 편해서 혼자 다니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 혼자 다니다 보니까 편해서 친구가 있어도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도 혼자 가는 게 더 편한 거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옆 사람을 보살피는 타입이에요. 좋다.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니는 사람은 좋죠. 저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혼자 다녀 버릇하니까 그게 더 재밌고 혼자 다님으로써 더 많은 경험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혼자 다니는 걸로 굳혀졌어요. 평소에도 혼자지만 평소에는 혼자 바쁜 거죠. 혼자 살면서 혼자 바쁜 거죠. 아 여행 가면 여행은- 혼자 한가려지니까. 네네. 평소에도 혼자지만 더 혼자 있고 싶은 게 네. 네, 여행을 하면 혼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언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봅니까? 사람이 꼭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까? 되돌아볼 때가 필요해요. 그렇군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인간관계 꼬였을 때 사기를 당했거나 사는 게 잘 안 되거나 네. 그렇게 이제 그럴 때 자기 자신 돌아보잖아요. 배신을 그리고, 당했거나. 네, 시간이 많을 때 자기 자신 돌아봅니다. 음, 그래서 혼자 비일상적인 장소에 가서 시간이 많을 때 자기 자신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전 또 반성할 게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여행을 가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뭘 반성하십니까? 그냥 왜 그렇게 살았을까? 잘 사셨고 재밌게 사셨잖아요. 네, 하지만 승에 안 차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승에 차지 않아요. 실크로드를 그렇게 갔다 오고 남자 찾아 산티아고를 갔다 왔음에도 승이 안 차시는군요. 네, 승이 안 찹니다. 그러면 라모요정님이 꿈꾸는 울티마, 울티마? 파이널, 그러니까 최종 여행 목적지 같은 건 어디일까? 전 있어요. 어디요? 국제우주 정거장이요. 아, 국제우주정거장요. 네, 한 340억 필요합니다. 아, 340억요. 네, 우선 정효정 작가님 외모부터 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네. 해드리면은 정말 좀 마르셨어요. 심각하게 마르셨고 키도 생각보다 크신데 걷는 게 아니라 나풀나풀거리며 정효정 작가님과 저와 사는 세계가 중력이 다르게 작동하나? 나에게만 일지가 작용하고 정 작가님에게 달의 중력이 작용하는 건가 싶을 만큼 그렇게 좀 하늘하늘 여리여리 연약한 분이신데 혼자 여행하는 거 힘들거나 겁나진 않으세요? 일단은 주로 배낭을 메고 여행을 합니다. 백팩? 예, 백팩을 메고 여행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걸을 때 나풀나풀 거린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네, 약간 정말. 중심이 안 잡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등에 백팩을 딱 메면 중심이 잡혀요. 그래. 부족한 중력을 추가하시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백팩을 메고 주로 다니고요. 네. 힘들다라는 거는 별로 없고 돈이 없어서 힘들 때는 있지만 그게 제일 힘들죠. 네, 그거 말고는 딱히 힘든 건 없고 겁이 나지 않는가라고는 했는데 사실 다니는 지역들이 그렇게 치안이 우수한 지역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안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는 또 안 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엘살바도르라든가. 네, 아유 안 가죠. 네. 아프가니스탄 그런 데는 금지 국가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금지가 되는 행동은 무조건 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인도나 뭐 이란이나 뭐 그런 나라들이 여행 인프라가 그렇게 있는 나라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조심할 건 조심해 가면서 제가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가면서 미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특히 홀로 여행할 때. 네, 사실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고 제가 여기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겁이 나서 못하겠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겁이 나서 포기해야 된다면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는 이 일상에서도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겁이 난다는 이유로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다면 밤에 건물 화장실에 가는 것도 못 가는 거죠. 아침에 산책로로 걷는 것도 못 가는 거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최근 뉴스예요. 대형 쇼핑몰도 그렇고요. 네, 다 최근 뉴스예요. 그래서 위협은 사실 전방위적, 우리 일상 전방위적으로 생겨나는 거지 우리가 특정 지역에 여행을 간다고 더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더 위험한 지역들이 있긴 하지만 나는 겁이 나니까 못할 거야 라는 생각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삶을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산책로를 걷고 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겁이 나서 못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종류의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위험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핸들할 수 있다. 네,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를 파악을 하고 움직이는 거지 혼자 여행하는 거는 무섭잖아요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거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가 있고 남성에게 좀 더 엄한 국가가 있거든요.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위험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화하라. 네. 구체화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피해야 될 것과 그러지 않아도 될 것들이 보인다는 것. 그 말씀해 주신 것들 그리고 나홀로 여행하는 여성 여행자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비슷할 수 있다. 네.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곳에 가면 우리는 다 아이처럼 취약해집니다. 우리가 현지 언어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현지 정보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주는 호의라든지 누군가가 주는 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 여행자들이 거기 더 빠지기 쉽죠. 유혹에 네. 쉽게 잘 넘어가죠. 이 바보들 아무거나 준다고 덥석덥석 먹지 말고요. 이 사람들 그러다 큰일 나요. 특히 이제 제3국 인도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식으로 경제적 수준이 차이가 나는 나라를 여행할 때는 당연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한 달 급여가 넘는 돈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썩어가는 스마트폰 벌써 5년 된 거라도 거기서는 꽤 큰 돈일 수 있고요. 물론 그 나라 사람들을 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주의하자라는 말씀, 일반론을 말씀드린 거고요. 최근에 태국 같은 경우가 그 대마를 합법화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를 여행하시는 한국인 여행자들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실수로라도 대마가 들어가는 음식을 드셨다면 한국에 돌아오시면 처벌받습니다. 네, 인도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때문에 남이 건네는 음료수는 다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일단 낯선 여행지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호의를 건네는 것은 한 번은 의심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나한테 사기치려고 나쁜 짓을 하려고 저런 거 할 거 하는 것도 바보짓이지만 낯선 곳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전혀 없는데 호의를 베푸는 것에는 마음속에 한 곳에 약간쯤은 왜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였는데 필리핀에 있던 미국 여성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공원에 산책을 하는데 정말 그림같이 예쁜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다고 해요. 필리핀 현지 가족들이. 네. 그리고 그 미국인 여성에게 와서 같이 밥 먹자고 해서 그 미국인 여성이 아기들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가족이니까 심지어 대가족이었어요. 네, 걱정을 안 하고 같이 피크닉을 즐겼던 거죠. 의심하기 힘들죠 그러면. 네, 근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여권 뭐 지갑 다 없이 아웃 오브 노웨어라고 그녀가 표현을 했었는데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혼자 있었대요. 버려졌구나 그냥. 근데 저희는 그때 필리핀에 이제 저희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숨을 건져서 너무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납치를 당해서 뭐 몸값을 요구할 수도 네. 있었을 텐데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장기가 진짜. 남아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낯선 곳에서의 친절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안전장치를 마련을 하고 그 호의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 정확히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산속이나 인적이 드문 마을을 여행하고 있다 길을 잃었다거나 그럴 때 사람들이 길을 물었는데 뭐 너 그 나라 말은 모르겠지만 너 어디야 혼자가? 야 혼자서 이렇게 어두운 데를 넘어간다고? 일로 와 우리 집에 일단 자고 가. 그런 종류의 낯선 사람이 건네는 호의와 대도심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 쉬고 있는데 이거 한번 먹어볼래? 어디서 왔니? 이거 되게 맛있는데 같이 먹자. 그런 호의는 조금 다른 호의다. 산골에서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들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렇죠. 네. 대부분 공포 영화가 그렇게 시작하죠. 네, 실제로 그렇게 이제 산티아고 길에서 그렇게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산티아고 순례길은 800km 정도의 순례길을 노란 화살표로 따라가게 됩니다. 화살표를 네. 바꿔놨군요. 네, 화살표를 자기 집 세상에. 쪽으로 오게 유인한 거예요. 그 여자분이 아침 일찍 남들이 없을 때 혼자 길을 떠났대요. 그래서 그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니까 낯선 곳에 가게 되고 그대로 이제 목숨을 잃었던 적이 실제로 세상에. 있었습니다. 범인은 잡았습니까? 네, 잡았죠. 스페인은 작은 나라니까.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남들이 다닐 때 다녀야 돼요. 그렇군요. 그 네.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아침 일찍 떠나는 거는 그나마 다음 마을에 좀 일찍 도착해서 좀 빨리 쉬고 싶다는 거잖아요. 숙소도 네. 그 숙소를 뭐라 그러죠? 알베르게? 알베르게. 알베르게도 좀 공립 알베르게 저렴한 네. 데를 빨리 잡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일찍 출발하셨는데 그렇게 일찍 출발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셔야 돼요. 음. 왜냐하면 뭐가 문제냐면 한국은 자연이 그렇게 와일드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모든 자연들이 다 언더 컨트롤입니다. 옆나라 일본만 해도 곰이 수시로 나오는 나라거든요. 사실 스페인이나 이런 데만 해도 늑대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에 늑대가 아직 있습니까? 야생 늑대가? 야생 동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깨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늑대죠? 들깬지 늑대인지 모르죠. 네, 실제로 늑대를 봤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낯선 곳에 갈 때는 한국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네, 좀 더 맞습니다. 이제 안전을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호주나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호주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한국 분들이 운전하면서 이제 많이 겪는 문제가 네, 주유소. 뭐 주유소 같은 것도 수시로 있고 하지만 호주는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한국처럼 편의시설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주의를 하셔야 돼서 미리 정보를 파악을 하고 어떤 부분 신경 써야 되는지 충분히 생각한 후에 여행을 가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유정 작가님 20대부터 이미 여러 나라의 길 위에서 삶을 보내셨어요. 네, 시간으로 따지면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네. 그동안 얻은 것도 많으셨겠지만 놓친 것도 꽤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뭘 얻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놓친 거는 많습니다. 놓친 거는 사실 그렇죠. 제가 20대 때 외국에서 살고 여행을 하고 했던 것들 남들이 경력 쌓을 때 사실 저는 여행을 다녔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이런 거는 돈과 경력이죠. 네, 이 나이 때 작가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경력의 반 정도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작가들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어떤 그쵸, 경력을 그쵸.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남들이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차를 바꾸고 그럴 시기에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삶을 꾸리면서 가지는 것들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면 그런 건데 문제는 하나도 아쉽지 않다는 거. 아, 이렇다는 자각을 하고 있으나 나에겐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 나 그거 없어. 나 돈도 네. 없고 경력도 부족해. 오케이. So 아, 소환. 어차피 저는 더 좋은 집을 원하지도 않고 더 좋은 차를 원하지도 않고 어떤 삶, 그러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기르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이렇게 점점 디벨롭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삶이라면 어차피 그 삶에서 벗어나야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거고요. 네, 이제 와서 변하면 어쩌겠어. 이제 와서 지금의 나이에 아니 뭐 지금 나이가 어때서요? 살아가기 딱 좋은 나이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봐주셔서. 방금 전만 해도 그렇게 어떻게 다니냐 뭐 제가 이제 처음에 와서 터덜터덜 걸어 다니고 있었거든요. 괜찮냐 그러시던 분이 또 방송이라고 또 말씀 감사하게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저는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은 아닌데 네. 선하려고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쉽진 않아요. 네. 네, 하지만 않습니다. 노력하는 게 어딥니까? 쉽지 그냥 않습니다. 막 사는 사람도 네. 얼마나 많은데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위약보다는 위선이 낫다고 생각하는. 네, 당연하죠. 그냥, 그게 인간이 가진 도덕 아니겠습니까? 네. 아 저는 그걸 교육이라고 믿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교육이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범인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어쩌다 보니까 라무요정님의 힘겨운 인생사를 조금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니까 라무요정님이 뭐 경력이 부족했다 힘들다는 생각은 집어넣지도 안 들거든요. 그냥 나름 되게 재밌게 사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어도 나보다는 행복한 것 같은데. 원래 남의 인생은 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럼 반대로 요정님도 제 인생이 더 행복해 보이시나요? 아, 지금 들어보니까 네, 제가 행복한 거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전 행복합니다. 네, 여기 이제 계신 분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쟤는 인생 어떻게 살까 해서 쟤를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생각해보면 저 너무 행복하네. 행복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게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런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외부의 시선으로 봐서는 쟤는 결혼도 못하고 쟤는 혼자 살고 쟤는 모은 것도 없고 잠깐만.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고 모은 것도 없다. 제 얘긴데요? 네네. 끝나고 저희 한 잔 할까요? 울지 마시고요. 아니, 잠깐. 저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가 제가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듣기 시작한 게. 그래서 너도 얼른 결혼을 해서 안정을 찾아라. 아니 그런 얘기를 면전에서 직접대고 한다고요? 아, 여성들의 세계를 잘 모르시는군요. 그리고 세상에. 왜냐하면 PD님의 면전에 대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만만해 보이는 인상이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뭐 먼저 결혼한 후배가 저 언니처럼 결혼 못하면 어떻게 해요? 걱정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그걸 가만 냅두셨어요? 아니면 뭐 남자 PD 같은 경우는 정작가 봐 결혼 못하니까 저렇게 성격이 나쁘냐 그런 얘기들을 실제로 듣습니다. 아니 그걸 가만히 냅두셨어요? 가만히 냅두지 않아도 제가 뭐라고 해봤자 노처녀 히스테리가 됩니다. 세상에. PD님은 PD님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이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깐만요. 함부로 제 이미지- 얘기를 못하지만 제 이미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삿포로에 등장하는 곰이나 약간 그런 거친 느낌? 야생의 느낌이 아니 듭니다. 그냥 이게 그냥 뭐 야쿠자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익숙하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보통은 그게 피디님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그런 깎아내리면 항상 듣습니다. 쟤는 왜 결혼 안 했지? 작가님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분인데 왜 결혼 못 하셨어? 왜 결혼 안 하셨어?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왜 안 근데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네가 예쁘다, 네가 사랑스럽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의 문제점은 뭐니? 너의 비정상은 뭐니? 라는 얘기예요. 이게 일본어로 얘기하면 약간 교토 사람 화법이구나. 네, 이게 돌려 까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야. 예쁘고 사랑스럽단 말에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여러분. 너는 그렇군요. 왜 결혼을 못했니? 너의 문제는 뭐니? 그래서 제 입에서 뭐 어쩌다 보니 못했어요. 뭐 이런 얘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옆에서 만족합니다. 지켜봐도 매우 행복하게 잘 사시고 다만 사교성이 좀 떨어질 뿐. 뭐 사교성이 떨어진 것도 사실은 선택이어서 지난 시간에 나와서 뭐 친구가 없어요, 뭐 내성적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제가 살아가는 방법으로 선택한 경향이 큽니다. 저는 완벽하게 이해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20대, 30대 초중반까지는 흔히 얘기하는 인싸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생판 처음 보는 자리에들 가서 사람들을 조직하고 네. 모으고 오. 이질적인 두 단체를 한 자리에 모아서 오.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동차 동호회, 공포영화 동호회,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를 각각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야 이거를 강원도 산골에 폐교에서까지 차를 타고 가고 그 차에다 공포영화와 서바이벌 동호회 사람을 같이 태워서 거기 서바이벌 게임과 밤에는 1박 하면서 공포영화 보면 최고겠네. 기빨려. 듣기만 해도 기빨려. 그런 걸 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네.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렇게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면전에서 듣습니다. 그때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어요. 네. 그럼 내가 남들이 사는 삶을 선택을 해야 될까? 남들처럼. 그러니까 원 안에 들어간 삶이 있는 거예요. 원 안을 선택해야 될까? 아니면 네. 지금처럼 계속 원 밖에 살아야 되는 걸까? 아니 그 원 안 밖을 나누는 것도 되게 웃기죠. 하지만 그냥 실제로 저는 그쪽은 그쪽 세계고 이쪽은 이쪽 세계인 것을.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이야 구분 지으면 안 되겠다. 실제로 어떤 얘기 들었냐면 네. 다수의 사람들이 사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너도 따라야 된다라는 말을 실제로 한 부장님께 술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부장님 행복하세요? 행복하실 거예요. 그분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신은 이제 궤도를 따라서 살아온 삶이죠. 근데 너는 그렇지 않으니까 너보단 내가 행복하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으신 거거든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감, 삶의 충만감이 넘치는 사람은 남 비교 안 합니다. 네. 비교 안 하니까 혼자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저에게 정신적인 데미지를 얻음으로써 그분은 행복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우리는 여기서 우리 진짜 오케이. 그러네요. 여기서 우리들이라는 거는 네, 홀로 비혼주의의 홀로 사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 그 세상에 타인의 시선에 그렇게 평가에 민감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저는 민감해요. 저는 그러시구나. 엄청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러시구나. 비혼주의도 아닙니다. 그러시구나. 네. 저는 그냥 제가 사는 방향대로 그때그때 맞춰서 살아오는 거지 제가 원하는 선택대로 어떤 주의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원 밖을 선택하냐 원 안을 선택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원 밖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실크로드 여행이었습니다. 원 안의 세상은 결국엔 작은 세상이고 원 밖은 무한대의 세상이거든요. 멋있다. 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세상 밖으로 네.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갔습니다. 정효정 작가님의 더 넓은 세상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있겠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사실은 지난주 방송에서 실크로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다음 주에는 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크로드를 일부에 얘기를 못했습니다. 진짜 실크로드 얘기해야죠. 이제는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원 안에 들어가야지 남들처럼 삶을 살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모은 돈을 짊어지고 그 돈을 실크로드에 뿌리셨군요. 네, 그렇죠. 네. 보통은 이제 결혼 자금을 모으는데 그렇게 살지 않겠어라고 생각하고 여행을 떠났던 게 실크로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면 정 작가님 실크로드로 가셨던 여행비가 결혼 자금이었습니까? 그때 보통은 그 돈을 가지고 결혼을 하겠지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집, 그리고 뭐 이웃집 애는 뭐 하더라 그런 걸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사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그 삶이 좋으면 그렇게 살면 좋은데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본인의 선택인 거죠. 본인의 네. 취향인 거고. 네. 그래서 뛰쳐나갔던 게 실크로드 여행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30대 초반? 어머 30대 초반 그렇게 옛날은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 전. 고작 몇 년 전이었습니다. 네, 뭐 한 몇천일 전. 네. 네, 그 그렇죠. 정도. 네. 네. 그리고 그 경험을 엮어서 대박책을 내셨죠. 베스트셀러. 아직도 이거 꽤 나가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실크로드.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제 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크로드를 경주에서 로마까지 한 번에 쭉 간 책은 많지가 않거든요. 잠깐만요. 경주에서 로마까지 가셨다고요? 네, 경주에서 로마까지 갔습니다. 여행을 몇 개월이나 하신 겁니까?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반년. 6개월 지난 후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여행을 마치고 아일랜드 더블린에 가서 한 달 정도 더 지내다가 겨울에 들어왔거든요. 아, 거기서 또 안 돌아오시고? 네, 왜냐하면 여행을 하고 나면 조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이거 그런 거군요. 이거 차로 얘기하면은 자동차 덕후들은 바로 이해할 거예요. 후열. 응? 엔진을 예열한다는 말은 들어보셨죠? 아, 네. 후열도 있어요. 아, 그래요?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엔진을 바로 끄면은 온도차가 네. 급격히 변하니까 엔진이 무리가 가거든요. 네. 그래서 고성능 레이싱카 같은 것들은 주행이 끝나도 10분, 15분 정도 후열을 켜놓습니다. 아, 켜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장거리 달리기 할 때 네. 막판 스포트를 막 뛰어서 심박수가 존3, 존4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바로 멈추면 오히려 심장에 무리가 오니까 천천히 걷는 거죠. 그러면서 뭔지 심박수를 알겠어요. 안정시키는 거. 아, 네. 그런 여행에도 후열 과정이 필요하셨군요. 네. 아, 제가 평소에 존2 이상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아서 존3, 존4의 상태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한 달 정도 글을 쓰다가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더블린에서 이 원고를 시작하신 거예요? 네. 당신 실크로드를? 네. 왜냐하면 글을 음.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갔었던 거였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네. 하나 궁금해요. 그럼 그때 처음부터 아예 출판사에 기획서 제출하시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도 이제 이 여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뭐 중간에 올 수도 있는 거고 계획을 잘 세우고 다니는 편은 아니어서 INFP입니다. 그래서 피의 여행이라는 게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내가 실크로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중간에 튀어서 어디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럼요. 사실 6개월 장기 여행의 계획을 촘촘히 세우면 그거 약간 바보시죠. 그렇게 될 리가 네, 없는데. 네. 그리고 또 뭐 실제로 실크로드에는 아직도 산적들이 있다면서요? 산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치안이 좀 안 좋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적에게 네. 납치당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출판사를 미리 컨택하기보다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방송 대본은 많이 써봤지만 제 글을 써본 적은 없었어요. 정말 다른 영역이죠. 네, 그래서 같은 글쓰기가 아닙니다.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여행을 마치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가면 또 바로 일을 시작하겠죠. 네, 한국에 오면 왠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놀면 안 되니까 한국은. 그렇죠. 돈도 떨어졌고. 네. 그래서 일부러 아일랜드 더블린에 가서 글을 쓰는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한 달 동안 원고를 거의 완성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처음 원고를 써보는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계속 거기서 했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 톤을 잡아야 될까?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를 계속 잡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깨에 힘이 너무 빡 들어가 있어서 그치. 글을 쓰면 너무 대단한 글을 써야 될 것 같고 아우, 네. 어렵게 써야 될 것 같고 그런 알죠, 거예요. 알죠. 그래서 처음엔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막 역사 이야기 하고 있고 근데 그쵸. 이게 역사책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때 이제 제 친구가 있었는데 엔지라고 중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계 중국인인 거죠. 우리 동포인데 한국 이름은 영이고요. 네, 네가 지금 1번부터 처음부터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네가 잘 쓸 수 있는 분야부터 써봐라.
그래서 그 친구의 조언을 듣고 제가 처음에 이제 경주 중국부터 시작을 하니까 역사 얘기가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치. 근데 중간에 다 띄워놓고 키르기스탄에서 제가 무당을 만났던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동네 샤먼이 그 동네 아직도 샤먼. 네.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래서 그 동네 샤먼을 만났는데 그 샤먼이 저한테 너는 조만간 결혼해서 아이를 4명 낳겠구나라는 점지를 해줬어요. 조만간이 유효 기간이 몇 년까지입니까? 모르겠어.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그때, 인생은 길잖아요. 그때 기한을 말한 건 아직 아니군요. 네, 그래서 하나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키르기스스탄 문화권에서는 아이 4명이 가장 화목한 가정의 네. 전형이겠구나. 구소련 지역은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4명 낳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 사람이 저한테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예전 우리나라에서 아들 딸 둘러서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생각이 많았던 게 저한테는 그게 축복이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아이 4명을 키우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지금부터 낳기 시작하면 언제 끝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진지하게 생각하셨어요? 네, 당연히.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한 게 네. 남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남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더 좋은 아파트를 가지면서 살고 싶지 않아서 네. 길을 떠났는데 길에서 만난 사람은 저에게 너는 많은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축복을 해주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관이나 가치관 같은 게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생각의 실마리가 풀리는 계기가 됐군요. 네, 그리고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글의 실마리가 풀려서 네, 여러분 지금도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실크로드. 그 책이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근데 대부분 첫 책을 쓰는 작가들은 다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첫 음반을 내는 아티스트도 그렇고 내가 이 책을 이 음반을 세상에 내면 세상이 다 나를 알아볼 거야 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무리하게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죠. 네, 저도 그랬고요. 모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정혜정 작가님께 좀 더 친근감이 가기 시작하네요. 네.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네요. 네, 친근감. 이 친근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책을 쓰다 첫 책을 열심히 쓴 사람들의 친근감. 네, 그렇죠. 그렇게 반갑진 않지만 우리 모임 같은 거 할까요? 사람들이 친해지는 건 대단한 거라면서 친해지는 것보다는 서로 했던 바보 같은 짓을 공유하면서 친해지는 것도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루저들의 모임. 아니 뭐 루저 어땠어요? 세상에 네. 위로만 있습니까? 루저가 깔아줄 위로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루저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세상이 장밋빛 친 사람들은 늘 자기가 하는 걸 합니다. 하지만 루저들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새로운 걸 시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 작가님이나 저나 왜 루저예요? 그냥 자기 길을 열심히 걷고 있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청취자분들 오해하십니다. 네, 예, 네. 진심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고요. 네. 그냥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위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아. 그런 우리도 행복해. 그러니 우리에게 당신들이 사는 방법을 강요하지 마 정도로 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포 중국인 네. 친구 엔지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가 잘 쓰는 거다 시작해봐. 제가 동영상 편집하면서 그걸 깨달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영상 편집 굉장히 못하는 친구들 특성이 그래요. 촬영 순서대로 편집합니다. 심지어 근데 촬영 순서가 꼭 촬영 구성한 순서랑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더 편집 못하는 친구들은 촬영 구성한 순서부터 편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부분 재밌겠네 여기부터 해야겠다. 순서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편집을 해놓은 다음에 구성하는 이랬지만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니까 더 재밌네. 그때부터 바꾸고 한 번 다시 보면은 시간도 더 절약되고 편집도 좀 더 재밌더라고요. 그게 이제 업계인들이 쓰는 용어인데 네. 이건 이제 용어가 있었군요. 네, 이제 일본어인데 이제 야마라고 하죠. 아하.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가장 재밌고 이 프로그램 가장 중심이 되는 거 먼저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이제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도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럼 우리 실크로드 이 얘기로 치환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 작가님에게 실크로드에서 가장 방송용어 아까 뭐 야마 일본어를 말씀하셨지만 하이라이트라고 네, 정정할게요. 하이라이트 가장 센 장면. 실크로드에서 가장 센 장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가장 센 장면이라고 하면 실크로드 전체 여정을 봤을 때는 마지막에 제가 로마 아피아 가도에 도착했을 때 아피아 가도. 네. 예, 고대 로마의 1번 가도. 네. 가도의 꽃. 왜냐하면 그건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제가 80년대에 NHK의 실크로드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꿈꿨던 네. 꿈에
종결이었거든요. NHK 다큐멘터리 실크로드의 마지막 씬이 아피아가도로 끝나나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취재진의 차가 아피아가도로 향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았다. 오해는 전쟁을 낳고 이해는 평화를 낳았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 실크로드로 떠난 것이다. 이러면서 그 오해는 전쟁을 낳고 이해는 평화를 낳았다는 나중에 로마인 이야기도 시오노 나나미가 또 네, 그대로 네. 인용을 했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왜 길을 떠나고 무엇을 위해 길을 떠났는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그 전체 여정으로 봐서는 아피아가도의 아피아가도. 관계 하이라이트였고 개인적으로는 저의 인생사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투르크메니스탄 지금보다 훨씬 더 여행이 힘드셨겠죠. 지금도 힘든데 그땐 정보가 많지 않아서 더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키르기스탄이 무비자였어요. 당시에. 또 그때는 네. 그래서 키르기스탄이 무비자여서 전 세계 여행자들이 일단 키르기스탄에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며칠 머무면서 거기 타지키스탄 대사관 있고 투르크메니스탄 그쵸. 대사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비자 문제를 거기서 해결을 하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그때는 해결을 했는데 지금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비자가 풀렸고요. 그렇죠. 뭐 타지키스탄 비자 뭐 거기서 해결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은 그 악명 높은 나라. 여전히 비자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일단은 비즈니스 비자 외에는 관광 비자를 안 내주는 나라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 관광대 필요 없어. 우리나라 들어오지 마. 네, 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왜냐하면 가스가 많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쓰는 코 묻은 달러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부럽다. 네. 그리고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출입을 굉장히 그렇죠. 꺼려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경유 비자라는 걸 받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제가 당시 우즈베키스탄 비자가 있고 이란 비자가 있었어요. 네.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란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니네 나라를 지나갈게 라는 비자를 5일간 받을 수 있어요. 그 비자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3주가 걸립니다. 지금도 투르크메니스탄은 경유 비자밖에 안 나오죠. 네. 거의. 그러니까 치사해. 그러니까 투르크메니스탄을 가고 싶으면은 꼭 어딘가를 지나가야 되는 증명을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네. 나라 비자가 있어야지 거기를 갈 수 있는 거죠. 아유, 치사해 진짜. 그래서 여행 인프라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여행객이 없는데 여행 인프라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었는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난관들을 내가 헤치고 나왔던 자신감, 그런 것들이 제 인생에 크게 도움을 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나는 그것들을 헤치고 나갈 수 있었어. 어떤 나는- 난관이었을까요? 비자 받는 것부터 난관이었고요.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도 비자 받기 까다롭고요. 이란도 비자 받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쵸. 특히 이란 비자는 제가 대행사를 잘못 선택해서 사기를 당해서 돈을 많이 뜯긴 상태였어요. 얼마나? 수백 달러? 네, 몇백 달러 뜯겼어요. 근데 그래서 이란 비자는 결국 그 회사 포기하고 제가 키르기스탄에서 다른 회사를 찾아서 다시 비자를 냈는데 네. 거기다가 투르크메니스탄 비자를 받기 위해서 타지키스탄에서 또 머물면서 그렇죠. 네, 비자를 받았었고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넘어가는 것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여행객이 없다 보니까 정보도 없고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행자를 받아주는 숙소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호텔이라고 숙소라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중국처럼 외국인에게만 개방된 숙소가 네. 따로 있죠. 그 네. 호텔들도 정부에 신고해야 되고요. 네, 네. 어떤 그래서- 외국인이 며칠간 머물렀다. 네. 그런 호텔을 찾기도 힘들고 찾았다 해도 그게 정당한 가격도 아니고 그치, 뭐 네. 모르는 게 가격이겠지 뭐. 네, 그리고 호텔 상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있었던 방에는 쥐가 있었어요. 근데 쥐는 사실 저는 이제 험한 여행을 많이 해서 아, 쥐가 있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뭐 쥐가 있어 어떡해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아, 쥐가 있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잠을 자는데 그래도 잠을 잘 잘 수가 없었어요. 쥐가 계속 돌아다니니까. 아, 사람 있는데 안 피하고 계속 돌아다녀요? 눈 감고 있으면 이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계속 나는 거죠. 애완용이었나? 보통은 도망가지 않나요? 사람 있으면? 얘는 뭐 사람이 있거나 신기하네. 말거나 원래 거기 걔 집이었을 텐데 걔 집에 제가 들어온 거죠. 유정님이 잠깐 침범을 한 거구나. 네, 그래서 네. 얘 너 안 입장에서는- 나가고 뭐해? 나가라고 얘 신호를 준 거구나. 입장에서는 저건 뭐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고 눈치 없이. 네, 저는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비몽사몽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제 방 문이 새벽 3시에 제 방 문이 덜컥하면서 제 방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설마 쥐가 연 건 아닐 거고요? 네, 저는 이제 제 방 불은 꺼놨으니까 근데 빛이 이렇게 쏟아지니까 복도 쪽에서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는 걸. 세상에. 헐. 그래서
아니 그 허리 아니라. 이거 뭐지 싶어서 순간 이제 얼어붙었어요. 그쵸. 근데 또 사람 실루엣이 보이는 거야. 누가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제 방에. 오 마이 갓. 제가 이제 그때 당시 3단봉. 아니요, 그 과도가 있었어요, 가방에. 왜냐하면 중앙아시아가 과일이 좋아서 과도를 항상 들고 다녔거든요. 과일 깎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과도를 일단은 들고. 야, 이게 보통 훈련이 안 된 분이 단도 훈련이 안 된 분이 칼을 들고 있으면 결국 자기가 다칠 확률이 오히려 더 증가하죠. 칼을 뺏겨서. 네, 접이식 과도였어요. 과도를 이제 숨기고, 왜냐면 칼을 보이는 건 위험한 일이거든요. 상대방에게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문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아, 문을 열고 뛰어나가셨다고요? 문 앞으로 제가 뛰어나갔어요. 못 들어오게 왜냐하면 몸으로 막아야 되니까. 네,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밀폐된 공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제가 승산이 없어요. 그렇죠.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이 무조건 못 들어오게 문 앞에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황 판단을 빨리 했던 게, 왜냐면 그 사람 문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면. 네. 그 객실이 몇 층이었습니까? 거기가 5층이었어요. 창문으로 빠져나갈 방법은 네. 없군요. 그래서 문 앞에서 문을 이제 막아서 저는 이제 문이 열리지 않게 막은 다음에 누구냐고 하니까 되게 술에 취한 러시아 남성이었어요. 아, 단순 취객이었나요? 근데 모르는 거지. 취객이 취객인지 뭔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보니까 열쇠를 보여주는데 508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방이 50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을 8로 본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호텔에 뭐가 문제였냐면 호텔이 너무 낡아서 네. 문고리가 거의 부서져 있었던 거죠. 세상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열쇠를 넣었는데 돌아가지는 않는데 어쨌든 돌아가진 들어가기는. 않는데 툭 미니까 문이 열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내 방 문이 열렸다 하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러면 이제 주변에 좀 소리라도 지르거나. 그 호텔이 구소련권에 굉장히 큰 호텔들이 있습니다. 그 체육대회나 이런 거 하면 이제 유소년 꿈나무들이 묵는 그런 대형 호텔이거든요. 그래서 그 5층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때 네. 정 작가님은 라모 요정님은 지금보다는 어리셨으니까 그런 이제 위험 익스트림한 상황의 대처 방법도 좀 잘 모르셨을 때고, 만약 지금 그런 비슷한 일을 당하신다면 지금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글쎄요. 일단은 문 안에 들어오는 거 막아야 돼요. 제일 좋습니다. 하긴 제가 바보 같은 말을 했네요.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실 거야라고 묻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얘기였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일단은 문을 방어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네. 그리고 다행히 이제 제가 문 앞에 항상 배낭을 두고 자거든요. 왜냐하면 배낭이 앞에 있으니까 문이 바로 팡 하고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밀었는데. 그래서 그 상황에 제가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의 범죄 의도가 있던 없던 간에 한번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네. 실제 도움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호루라기 이런 게 도움이 되겠어? 도움이 됩니다. 호루라기 실제로 네, 매우 큰 도움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사람을 이제 문에서 돌려보내고 나중에 이제 방을 바꾸는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날 제가 뭘 했냐면 가방에 이제 크래커가 있었거든요. 과자를 뜯어서 네. 방에 놔뒀어요. 방 바닥에 쥐가 먹으라고. 왜냐하면 쥐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날 잠을 못 자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잠을 자고 있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 이 사람은 내 방이네 하고 들어왔는데 웬 여자가 자고 있네 했던 그쵸. 거예요. 설사 그 취객이 처음엔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네. 할지라도 우발적으로 밀폐된 공간에 네. 웬 여자가 있고 내 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쁜 주변 일이. 그 호텔 자체가 굉장히 이제 슬럼화된 호텔이어서 소리를 지른다고 다른 사람이 오거나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운 좋게 혹은 또 그 상황에서 대처를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있었지만 대처를 하고. 이란에서는 어떤 문제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여자가 혼자 다니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혼자 다니는 문화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보통 그 남자 형제나 네. 그 남자 가족이나 남편이 동행을 네.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나라에 가면 긴팔이랑 머리도 가리셔야 될 네, 거고. 긴 옷을 입고 머리를 가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남성을 유혹하지 않기 위해서. 네. 네, 내가 머리를 보이면 이들이 굉장히 유혹을 당하나 봐요. 그래서 나는 정말 온몸을 다 가려서 너희들을 유혹하지 않겠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여성이 혼자 있으면 타겟이 됩니다. 아, 거기도 설마 인도처럼 그렇게 누가 와서 플러팅하고 말 걸고 catcalling하고 막 이러나요? 이란은 좀 더 위험합니다.
아 실제로요? 네, 인도는 그래도 외국인 여행자를 많이 보잖아요. 이란은 많이 못 봐요. 문화의 문제겠지만 네. 예를 들면 제가 혼자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저 멀리서 오토바이가 달려와요. 네. 손을 내밀고 달려와요. 만지려고. 근데 아니, 굉장히 위험한 잠깐만. 상황이거든요. 태워주려는 게 아니라 마담 where are you going? 아니요. 그런 인도 I pick up you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는 인도를 한 6개월 지냈잖아. 인도에서. 미치겠다. 네. 인도는 굉장히 핸들링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란은 사실 조금 위험한 경우들이 많아. 왜냐하면 이들이 그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위험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플로팅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신기해서 만져보겠다는 건데 미치겠다. 네, 그게 컨트롤을 이거- 모르는 거죠. 오케이 이거는 그때 지금 이란 갔다 오신 게 한참 전이잖아요. 네. 설마 지금도 그러진 않겠죠? 그 나라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직까지요. 더 지금 상황은 더 안 좋아진 걸로. 이란은 정말 조심해야겠군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제가 이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공원에 있었는데 네. 야경이 예뻐서 음.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야경을 찍을 수 있을 텐데 싶어서 조금 올라간 거예요. 제가 사람들 있는 데서 조금 더 혼자 좀 외떨어진 데 간 네. 거죠. 그놈의 사진 찍는다고. 네. 그랬는데 한 무리에 이제 남성들에게 둘러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남자들이 웃으면서 저한테 슬슬 웃으면서 저를 이제 둘러싸더라고요. 몇 명이나요? 5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여러 명한테는 어떤 형태로든 이길 수가 없고 남자도 못 이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어쩌지 생각했는데 일단은 저쪽으로 도망치는 곳은 이제 생각해놨어요. 저쪽에 이 종교경찰이 있는데 네. 그래서 종교경찰이 어디 있는지 봐놨으니까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 근데 이제 내가 도망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몸을 돌려서 도망치면 이 사람들은 저를 잡을 테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판단 들었냐면 내가 여기서 겁을 먹으면 끝장이겠구나. 그래서 눈을 깔거나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쫄면 지는 거예요. 오. 쫄면 끝나는 거야, 진짜. 음. 내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나의 약한 모습이거든요. 음. 내가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들은 더 기분이 좋아져서 저를 음. 더 약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저를 희롱하거나 저에게 손을 대거나 하겠죠. 네. 그래서 그냥 배에 힘 딱 주고 이렇게 봤어요. 코앞까지 다가왔어. 이 오. 남자가 한 명 깨끼게 웃으면서. 그래서 왓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그들이 바라는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하더니만 그냥 당황한 외국 여자를 놀리고 싶었을 뿐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왜냐면 공원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었으니까. 음. 그래서 코앞까지 다가오더니만 뭐라고 했냐면 네. 칭칭총 칭칭총 칭칭총. 아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약간 네. 아니, 그러니까 안도감이 갑자기 밀려오면서 아니 그러더니 자기들이 막 웃더니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고는 그냥 갔어요. 굉장히 무서우면서도 아드레날린도 빡빡 분출돼서 긴장도 하고 있고 막상 그 칭총칭총이라는 동양인 비하 발언을 들으면서 약간 웃기기도 하고 아 이것들 그냥 이런 애들이었구나. 약간 인종차별하고 싶고 이런 농담하고 싶었던 그런 애들이구나. 안도감도 드셨을 거고. 되게 미묘하게 일촉즉발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여기서 내가 당황해서 뭔가를 저질렀으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었는데 가장 좋은 건 반응하지 않는 것.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는 것. 그들이 원하는 거는 나의 약한 모습을 보는 거니까 그때도 이제 문제를 운 좋게 해결했고 그런 식으로 했던 난관들을 극복해 나갔던 것들이 전체 여행을 돌아봤을 때는 저한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선 사실 겪기 힘든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맞서서 내가 문제 상황을 해결했다. 뭐 타지키스탄에서도 조금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문제를 잘 해결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아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은 네.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타지키스탄에서 유명한 얘기는 내일 방송에서 이어볼게요. 벌써요? 네. 실크로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아마 요정님도 어떻게 여행했고 여기는 뭐가 지었고 이런 거를 느꼈고 했을 텐데 적당 덕후는 그런 방송은 아닙니다. 왜 당신은 거기를 홀로 가셨습니까? 거기서 가장 빡셌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니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여러분께 오늘 실크로드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고 어떤 루트가 있고 무엇을 볼 수 있고 그걸 설명해 드리고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왔는데 그 얘기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금. 내일 방송에서 계속 이으면 되죠. 네. 여러분 내일도 꼭 기대해 주세요. 적당히 좋아하며 누구나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적당 덕후? 적당 덕후가 뭐예요? 이거 설마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뮤직 익스프레스의 지타민 DJ 지유 아나운서. 왜요? 어때서요? 많이 이상해요? 이상하죠. 프로그램
노래 이름에 덕후가 왜 들어가요? 덕후가 만들고 덕후가 출연합니다만 선배님이 덕후세요? 출연하시는 분들도 덕후고요? 그럼요. 어엿한 덕후가 성공한 덕후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덕후는 알겠고요. 그럼 적당은 뭡니까? 적당히. 덕후는 적당히 좋아하는 법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덕후 냄새 나요. 맞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덕후 향기 가득한 정력 충만 콘텐츠입니다만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적당 덕후 적당히